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 과학 램비틱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 오늘의 주제죠. 바로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의 원리를 알려면은 이 과거의 이 작품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조르주 쇠라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작품을 보시면 상당히 지금의 디스플레이 기술과 많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상주의의 특징은 과학적으로 이 빛과 색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이 화가 집단이 바로 인상주의 작가들이었어요. 근데 이 조르주 쇠라는 신인상주의라 그래가지고 정말 과학의 끝까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어떤 거랬냐면 이 인간의 눈에도 해상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르주 쇠라가 했던 발견이 뭐냐면 인간의 눈에 해상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색들의 점을 모으면 우리가 그림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작품뿐만 아니라 또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커스라는 작품인데, 이 서커스도 멀리서 그림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이제 서커스 무대에 어떤 그림을 표현을 했는데,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점이여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점들로 이 그림을 표현을 했었다. 그래서 이 조르주 세라의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은 이 디스플레이의 원리를 가장 잘 표현하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작품을 항상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강연을 할 때 이 작품을 많이 넣는데, 디스플레이는 빛을 내는 거예요. 빛의 3원색은 RGB잖아요.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 색만을 이용을 해서 온 세상의 색을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실제로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디스플레이를 현미경으로 잘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총천연색의 디스플레이가 가까이서 보면은 RGB 3개로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실제로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인데, 여기 보면은 글자 A를 확대를 하면은 파란색 픽셀만 켜져 있고, 배경인 하얀색은 사실은 흰색 빛이 아니라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빛이 켜져 있어서 흰색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번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테스트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파란색은 약간 덜 켜져 있고, 빨간색이랑 초록색이 켜져 있어요. 그죠? RGB로 돼 있어요, 실제로. 그죠? RGB만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디스플레이를 표현을 하고 있고, 간단하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는 이거예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빛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켜고 끌 수 있으면 우리 눈에서 모든 세상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스플레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디스플레이 원리는 바로 픽셀에 있는 거죠. 픽셀. 똑같은 사이즈에서 픽셀이 많으면 많을수록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완벽한 디스플레이를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원리에는 바로 이 눈이 볼 수 있는 해상도에 있습니다. 해상도. 눈에도 어떻게 보면 픽셀이 있거든요. 우리가 원추세포, 간상세포라고 하는 우리 눈에도 픽셀이 있는데, 색을 구분할 수 있는 각도가 60분의 1도예요. 시력 1.0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 시야 각의 60분의 1도 안에서 RGB를 표현을 하면은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다.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바로 우리 눈이 갖고 있는 해상도의 한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옛날에 이제 브라운관 TV라든가 CRT 모니터라든가 이런 옛날 기술들이 있지만 요즘은 안 쓰기 때문에, 그래도 요즘 쓰고 있는 기술들의 역사를 좀 보면 결국에는 이제 LCD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LCD의 약자가 뭐냐면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예요. 이게 뭐냐면 리퀴드 크리스탈을 이용한 디스플레이라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이제 디스플레이의 원리가 뭐예요? RGB의 그 수백만 수천만 개의 픽셀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켜고 끄고, 그리고 그 빛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지 디스플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빛의 세기를 조절해주는 거, 개별적으로 조절해주는 게 바로 리퀴드 크리스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리퀴드 크리스탈이 뭐냐, 요거를 넘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LCD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평광판이 있죠. 평광판이 뭐냐면 빛이 갖고 있는 방향이 있어요. 진동 방향이 있는데, 이 빛의 진동 방향을 한쪽으로만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평광판이에요. 이렇게 진동하는 거, 이렇게 진동하는 거, 뭐 이렇게 진동하는 거, 태양빛은 뭐 막 이렇게 막 진동을 하면서 와요. 근데 이 중에 물로 진동하는 것만 오게 만드는 게 평광판
평광판이에요. 그래서 그 평광판을 이쪽으로 진동하게 하는 거, 이쪽으로 진동하게 하는 거, 이 두 개를 위아래다가 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리퀴드 크리스탈을 채우면 리퀴드 크리스탈이 이 빛의 평광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압을 주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통과하고, 그 전압을 안 주면은 다시 원래 상태가 되면서 통과하지 못하면서 빛의 세기를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컬러 필터를 놔두면서 빨간색을 켜고 끄고 파란색을 켜고 끄고 뭐 이런 식으로 리퀴드 크리스탈이 각각 픽셀의 빛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체, 액체, 기체가 있죠. 근데 이 액정은 모든 물질한테 있는 건 아니지만 특정 물질에서는 이 그 액정 상태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액체처럼 막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데 고체처럼 또 그냥 완전히 굳어 있지 않아. 그게 딱 그 리퀴드 크리스탈이야. 그래서 얘는 특징이 베트남 쌀처럼 생겼는데 요게 전압을 가하면은 거기에 따라 이제 정렬이 되는. 그래서 이 정렬의 방식에 따라서 뭐 TN 패널, IPS, 옛날에 이제 삼성에서 이제 VA 버티컬 얼라이먼트인가요? 뭐 이렇게 해서 요런 종류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광된 빛을 조정해 주는 게 바로 리퀴드 크리스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형광등이 있어요. 형광등. 원래 옛날 LCD 같은 경우는 진짜 뒤에 형광등을 붙여놨어요. 형광등에서 빛이 막 아무 방향으로나 진동하면서 오고 있잖아요. 그거를 평광판 하나로 일단 거쳐. 그러면 형광등에서 빛 중에 이제 이쪽으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하겠죠. 이쪽으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하는데 이게 원리마다 다르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압을 안 줬을 경우에는 얘가 배열이 애초에 꼬인 상태로 배열이 돼 있어가지고 요대로 빛의 평광이 90도 꺾여서 들어가. 그러면은 90도 꺾인 평광판이 있으니까 그 뒤에 통과를 하겠죠. 그래서 얘 LCD 같은 경우는 전압을 안 걸어줬을 때가 빛이 나가는 거. 그리고 전압을 가해주면 어떻게 돼요? 전압을 가해주는 순간 아래쪽 전극과 위쪽 전극의 이 전압 차에 의해서 전개가 형성이 되죠. 전개가 형성이 되면서 액정이 갑자기 이 앞뒤 전극에 맞춰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정렬이 되니까 어떻게 돼? 빛의 평광을 못 바꿔. 빛의 평광을 못 바꾸니까 통과를 못 해요. 다음 평광판에. 그러면서 오프가 되는 거예요, 빛이. 이거를 각각 픽셀마다 다 조절을 하는 거야. 전압을 주고 안 주고 뭐 전압을 요만큼 주고 이만큼 주고 크게 주고 적게 주고 하면서 우리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을 선택적으로 켜고 끌 수 있게 만들면서 아까 보셨던 요런 우리가 쓰는 핸드폰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게 바로 LCD의 원리예요. 결국엔 이제 개별적으로 켜고 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디스플레이가 전체에다가 전압을 준다고 생각해봐요. 전체에다가 전압을 주면은 그건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조명이겠죠. 조명. 디스플레이가 되려면 얘를 픽셀마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전압을 줘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초창기 디스플레이는 진짜 전극을 그렇게 패턴을 했어. 전극을 그렇게 패턴을 해서 전압을 여기서만 전압을 주면 여기서만 켜지고 꺼지고 여기서만 주면 여기서만 꺼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계산기죠. 계산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아. 아까 픽셀 보셨죠? 요즘은 막 이제 수백만 수천만 개가 돼가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전극을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뭐 켜고 끌 수 있는 거는 요 정도가 한계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4K죠. 4K. 이 4K를 전극을 저렇게 어떻게 배치를 하냔 말이야.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온 게 바로 액티브 매트릭스 LCD예요. AMLCD. 그래서 액티브 매트릭스 LCD가 등장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 지금 실제로 우리가 보는 그 핸드폰이나 TV에 있는 회로의 모습이에요. 이게 원리가 뭐냐면 검은 선들이 다 전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선. 지금 픽셀마다 다 이렇게 가로 세로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스위치가 있고 요 기호가 스위치예요. 스위치. 전기 스위치를 픽셀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스위치가. 그리고 여기에 작은 배터리가 있어요. 각 픽셀마다 다 똑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액정의 배열을 바꿔주는 전극이 여기 있는 거죠. 패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쭉 순차적으로 전기를 집어넣어. 트랜지스터를 켜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전압을 충전을 해놓는 거죠. 배터리를 충전해 놓고 닫으면 얘는 한 줄 한 줄 들어갈 때마다 이 전압을 인가를 시켜주는 거야.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4K에다가 전압을 각각 원하는 대로 다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어가지고 요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의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 요 방식이 생겨나면서 빠르게 디스플레이를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빛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옛날에 이제 PMLCD 같은 경우는 이 빛을 유지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엄청
어두웠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작은 배터리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캐피시터라고 해서. 그래서 순차적으로 전압을 넣어주는 동안에도 이미 들어갔던 애들이 계속 그 전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이제 AM LC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전기 스위치를 0.0몇 밀리미터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죠? 픽셀 하나의 사이즈가. 근데 거기에다가 스위치를 어떻게 만들어 넣느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전기로 구동되는 전기 스위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작게 만들고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전기 스위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틴필름 트랜지스터입니다. 원리가 뭐냐면 간단해요. 결국에는 이제 스위치가 뭐예요? 클릭을 했을 때 전기가 통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클릭을 못하니까 게이트란 전선으로 이 액티브가 반도체입니다. 우리 뭐 실리콘 같은 거. 그래서 이 게이트 전극에다가 전압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전압이 안 걸렸을 때는 이 반도체가 그냥 나무같이 부도체예요. 부도체. 그래서 전압을 안 가했을 때는 얘가 전자가 지나가지 못하는데 전압을 넣어주는 순간 반도체에서 오작교를 놔줍니다. 오작교를 놔줘가지고 여기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요게 바로 우리 디스플레이 픽셀에 모두가 다 들어가 있는 픽셀마다 다 들어가 있는 TFT의 원리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선들 이런 소자 구조들은 마이크로 사이즈로 공정이 가능하거든요. 반도체 공정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4K, 8K 이런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TFT가 확보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의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진다. 현재 지금 LCD 아직도 많이 쓰기 때문에 상당히 간단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간단하게 가볍게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색감이랑 효율 이제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첫 번째 색감부터 얘기를 할게요. 색감은 문제가 뭐냐면 백라이트를 쓴다 그랬잖아요. 우리 형광등을 뒤에다 붙여놓고 리퀴드 크리스탈로 빛을 켰다 껐다 이걸 하는데 꺼졌을 때 이 형광등은 계속 전체가 다 켜져 있거든요. 리퀴드 크리스탈이 빛을 막는 것뿐이야. 근데 이게 100% 막을 수 있겠어요? 100% 못 막아요. 100% 못 막기 때문에 빛이 샌단 말이에요. 빛이 새다 보니까 완벽한 검정색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레이색이야. 그래서 완전 블랙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 효율이야. 효율. 왜냐면 형광등을 킵니다. 형광등이 킨 게 100이야. 그 중에 이제 43%는 일단 1차 평광판에서 차단돼. 왜냐면 이쪽 평광 방향만 나가게 할 거잖아 우리가. 다른 쪽 평광을 일단 다 막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리퀴드 크리스탈로 스위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평광판에서 절반을 깎아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픽셀마다 그 스위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스위치랑 캐피시터. 그래서 이제 트랜지스터 어레이들 때문에 또 깎여. 이게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도 작으면 작을수록 픽셀 사이즈가 있으면 이 픽셀 안에서 스위치 사이즈가 적게 해야지 훨씬 더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스위치 사이즈 줄인 것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또 이제 여기서 또 깎아먹어. 그리고 또 리퀴드 크리스탈 통과하고 컬러 필터. 여기 형광등 흰색이죠. 흰색인데 빨간색은 빨간색 빼고 다 차단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애널라이저 어쩌고저쩌고 이제 앞에 있는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100%를 켰는데 우리가 보는 디스플레이는 6에서 8% 정도밖에 못 본다. 빛을 말 그대로 90% 이상을 전기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디스플레이에 있는 어떤 그 낭비되는 전력만 해결을 해도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핸드폰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온 게 뭐다? 몰래. 예, 아몰레드가 나왔죠. AMOLED. 아까 뭐라 그랬어요? AM이 뭐다? 액티브 매트릭스. 똑같이 이제 트랜지스터 스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픽셀 조정을 할 수 있는 액티브 매트릭스가 있고, 그 다음에 OLED, 오르가닉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죠. 유기물로 된 LED라는 얘기예요. 유기물로 된 LED. 어떤 유기물을 쓰느냐에 따라 얘는 빨간색 빛을 내는 OLED고 파란색 빛을 내는 OLED, 초록색 빛을 내는 OLED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다? 우리가 흰색 빛을 그렇게 막 할 필요 없이 OLED를 따로따로 색마다 킬 수 있으면 효율이 엄청 높아지지 않겠느냐. 요게 바로 액티브 매트릭스 OLED, AMOLED의 첫 번째 아이디어였어요. 보시면은 일단은 장점이 많습니다. LCD 같은 경우는 여기 형광등 붙여야 되죠. 평광판 붙여야 되죠. 컬러 필터 붙여야 되죠.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OLED 같은 경우는 형광등이 필요 없어. 그리고 평광판도 필요 없어. 리퀴드 크리스탈도 필요 없어. 왜냐? 자체적으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따로따로 각각 킬 수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보다 그렇죠. 검은색. 아예 꺼버리면 그냥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덕분에 OLED TV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검은색 봐봐. 검은색이 완전히 검은색이 되는 거예요. 명암비가
완전 차이가 나죠. 근데 이게 전력 효율이 생각보다 줄진 않았어요. 아까 이 LCD 같은 경우는 리퀴드 크리스탈을 바꾼다 그랬잖아요. 리퀴드 크리스탈을 바꾸는 거는 전류를 쓰진 않아요. 그냥 전압만 존재하면 돼. OLED 같은 경우는 빛이 발광하려면 실제로 전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류 자체가 들어간다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전력을 소모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OLED는 또 다른 어떤 전력 소모의 문제들이 있지만 어쨌든 여러모로 LCD에 비해서 훨씬 된 진보된 기술이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이 OLED가 나오면서 어떤 장점들이 생기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편광판 없죠, 액정 없죠, 백라이트 유리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얇아. 그리고 뭐 이제 그 백라이트 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많이 연구를 했었죠. 투명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죠. 사실 OLED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어떤 상상까지 했냐면 말 그대로 그 유기물이잖아요. 바를 수 있어요. 페인팅이 가능한 TV를 만들자. 이게 진짜 초창기 OLED 연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상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계속 나오는 얘기들, 번인, 수명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 이유가 뭐냐면 유기물의 단점이 있습니다. 유기물의 단점. 유기물이기 때문에 산화가 잘 돼요. 주변 환경에 노출이 되면은 망가집니다. 수명이 엄청 짧아요. 그래서 이 OLED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는 회사들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이 수분이나 산소로부터 보호를 하느냐, 이 밀봉을 잘하는 게 OLED 기술의 엄청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도 지금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수명이 엄청 많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OLED TV가 나오는 거죠. OLED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밀봉 기술, 패시베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이 패시베이션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높아졌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번인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죠. 자, 형광등 빠지고 편광판 빠지고 액정 빠지니까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또 뭐가 있어요? 바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지금 우리 이제 삼성에서 이제 폴더폰 나오고 뭐 이제 중국에서도 뭐 따라한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LG에서도 이제 롤러블 TV 나왔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이유는 바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인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하려면 유리를 못 써. 유리는 구부러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플렉서블하면서 투명한 기판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상상할 수 있는 쉬운 플렉서블한 투명한 거 뭐 있어요? 플라스틱이잖아요. 이 페트병 100도 안 돼도 알아서 찌그러집니다. 그죠? 이거 이런 데다가 아까 그 전기 스위치 있죠? TFT 이런 거 못 만들어요. 여기다가. 근데 신소재를 연구하시는 분이나 이제 물질 같은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디스플레이용 기판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바로 폴리이미드입니다. 뭐 지금도 뭐 새로운 물질들이 언젠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뀔 수 있지만 폴리이미드가 뭐냐면 플라스틱인데 300도 이상에서도 녹지 않아요. 300도 이내면은 우리가 TFT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여기 위에다가 뭐 픽셀 전극이라든가 이런 패턴이 가능해집니다. 그 반도체 공정할 때 쓰는 어떤 그 공정 온도가 300도 이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폴리이미드 필름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원래 옛날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었어. 근데 최근에는 이제 화학적 조성을 이용을 해서 완전 투명한 폴리이미드를 만드는 게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요게 만들어지니까 뭐가 가능해졌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가능해졌다. 물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LCD든 OLED든 다 이 액티브 매트리스라는 방식은 픽셀마다 전선이 다 들어가야 돼. 근데 전선도 투명해야지 빛이 나갈 거 아니에요. 이 전극이 뒤쪽 면은 괜찮아도 앞쪽 면은 적어도 투명한 전극을 써야 전극을 통해서 빛이 나갈 거 아니에요. 이 전극 한 면은 무조건 투명해야 돼. 이 투명한 전극으로 뭘 많이 썼냐면 바로 ITO라는 도체를 많이 썼어요. 근데 ITO도 문제가 뭐였냐면 구부러지면 깨졌어. 금이 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판은 완성이 됐는데 전극이 없는 거야. 투명 전극이. 이것도 이제 어떤 물질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그동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카본 나노 튜브라든가 아니면 그래핀이라든가 아니면 은나노 와이어라든가. 그래서 아마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마 이제 은나노 와이어일 거예요. 나노 사이즈의 그 머리카락 같은,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아요. 이런 은가닥을 이렇게 쫙 뿌려. 그러면 투명해. 투명 전극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투명하면서 구부러질 수 있는 전극들을 발견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판, 전극 이런 것들을 원래의 그 투명함을 유지
유지하면서 플렉서블하게 구부렸을 때 망가지지 않는 그런 소재들을 발견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의 플렉서블, 폴더블,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 자, LG 롤러블 TV. 이거 볼 때 난 소름 돋았는데 진짜. 롤러블 TV. 꽤 오랫동안 얘기가 된 얘기였어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우리가 지금 폴더블 폰을 쓰기 전부터 앞으로 어떤 형태로 우리 디스플레이가 발전할 것인가 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플렉서블, 다음이 뭐 폴더블, 다음이 롤러블 뭐 이렇게 나오다가 그 끝이 뭐였느냐, 바로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예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